그거 들었어? 은행 창구에서는 절대 먼저 말 안 해주는 고금리 상품이 있대. 65세 넘으면 무조건 챙겨야 한다라고. 요즘 마트만 가도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생각 드시죠? 예전 같으면 5만 원이면 장바구니 가득 채웠는데 이제는 10만 원을 써도 손에 든 게 없습니다. 연금은 매달 똑같이 나오는데 생활비는 자꾸 늘어나니 불안하실 겁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놔도 이자는 쥐꼬리만큼 나오고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돈을 은행에 맡겨도 받는 이자가 두세 배 차이 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65세 이상이라면 일반 사람들이 받는 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도 안 냅니다. 매달 월급처럼 이자가 통장에 입금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먼저 이런 얘기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15년 동안 자산 상담을 해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조금만 알았어도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었던 분들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는 모든 걸 영상에 담았습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특별금리,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비과세 혜택, 그리고 매달 월급처럼 받는 월지급식 이자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내일 당장 은행 가셔도 자신 있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공들여 만든 영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많은 어르신들이 돈이 있어도 불안한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돈은 좀 있는데 불안해요.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연금은 매달 정해진 금액만 나오는데 병원비는 자꾸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불안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겁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일반 예금 금리가 너무 낮다는 겁니다. 1억 원을 넣어놔도 1년에 이자가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세금까지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더 적어집니다. 매달로 따지면 한 달에 15만 원, 2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로는 생활비 보태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쓰기가 무섭습니다. 언제 병원에 갈지 모르고 언제 목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함부로 못 쓰는 겁니다. 결국 돈이 있어도 쪼들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였고요. 그럼 이제 더 큰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불안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 꼭 들어주세요.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적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위험한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주식, 펀드, 심지어는 잘 알지도 못하는 금융상품에 목돈을 넣으셨다가 큰 손해를 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되신 최영희 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자녀들 결혼시키고 남은 돈 8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인 소개로 만난 투자 설계사가 연 10% 수익 보장한다고 해서 전액을 어떤 펀드에 넣으셨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매달 이자가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넉 달째 되는 달부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회사가 문을 닫았고 최영희 님은 8천만 원 중에 3천만 원만 겨우 건졌습니다. 5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또 다른 경우입니다. 68세 되신 김철수 님은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셨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좋다는 말만 믿고 5천만 원을 넣으셨는데 석 달 만에 1천만 원이 손실 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해지하려고 했더니 위약금이 또 있었습니다. 결국 손실을 보고 나오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높은 수익률에 현혹됩니다. 연 10% 보장, 안전한 투자 이런 말만 듣고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도장을 찍습니다. 둘째, 금융상품이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물어보기가 창피하니까 그냥 네 하고 넘어갑니다. 셋째, 주변 사람 말만 믿습니다. 은행 직원이 권한다, 지인이 좋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깊이 생각 안 하고 결정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은 더 교묘한 사기들이 많아졌습니다. 전화로 고금리 특판 상품 나왔다고 연락 오는 거, 카카오톡으로 정부 지원 노후 상품 홍보하는 거, 이런 거 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런 사기로 당한 피해액이 수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럼 돈도 지키면서 높은 이자를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월지급식 예금입니다. 주식도 펀드도 아닙니다. 그냥 예금입니다. 은행에서 하는 안전한 예금인데 특별한 혜택이 붙어 있는 겁니다. 월지급식 예금이 뭐냐면요. 이자를 1년 뒤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매달 나눠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넣어놓고 연 5%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의 금리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연 5%면 1년에 500만 원 이자가 생깁니다. 이걸 매달 나눠서 받으면 한 달에 약 41만 원씩 받는 겁니다. 월급처럼 매달 들어옵니다. 연금에 보태서 쓰면 생활비가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2025년까지는 65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이 뭐냐면 이자에 붙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보통은 이자에서 15.4% 세금을 뗍니다. 그런데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이 세금을 안 냅니다. 아까 예시로 든 500만 원 이자면 보통은 77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걸 안 내니까 그대로 다 받는 겁니다. 더 좋은 건 또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은행들이 특별 금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금리는 시기마다 은행마다 다릅니다. 옛날 특판 때는 연 6%, 7%까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보다 낮을 수도 있고 은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 은행을 비교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높은 금리에 세금 없고 매달 이자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연 5% 금리로 넣는다고 가정하면 1년에 500만 원 이자입니다. 여기서 세금 안 내니까 500만 원 그대로 받습니다. 이걸 매달 나눠 받으면 한 달에 41만 원씩 받는 겁니다. 연금 받으시는 거에 41만 원이 더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금리는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은행마다 다르니까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영상 멈추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론만 들으면 실감이 안 나니까요. 진짜 이 방법으로 생활이 달라지신 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숙님 사례입니다. 67세이신 김명숙님은 남편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금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연금은 매달 80만 원 받으시는데 혼자 생활하시기에 빠듯하셨습니다. 병원비도 나가고 관리비도 나가니까요. 그래서 보험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다가 제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저는 김명숙님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월지급식 예금을 추천드렸습니다. 당시 한 은행에서 65세 이상 특판으로 연 5.8% 상품을 내놨거든요. 이건 몇 년 전 특정 시기에 있었던 실제 상품입니다. 김명숙님은 1억 2천만 원을 이 상품에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매달 58만 원씩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세금 한 푼도 안 떼고요. 연금 80만 원에 이자 58만 원 합쳐서 매달 138만 원을 쓰실 수 있게 됐습니다. 김명숙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병원비 걱정 덜고 친구들이랑 밥도 먹으러 다닐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금 1억 2천만 원은 그대로 있으니까 혹시 큰 병 생기거나 목돈 필요하면 찾아 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정순옥님은 69세이시고 자영업 하시다가 가게 정리하시고 받은 돈 8천만 원이 있으셨습니다. 자녀 둘은 다 출가했고 남편과 단둘이 사십니다. 남편 연금이 한 달에 120만 원 나오는데 둘이 쓰기에 빠듯했습니다. 특히 둘 다 만성질환이 있어서 병원비가 매달 40만 원씩 나갔습니다. 정순옥 님도 비과세 종합저축 월지급식 예금을 선택하셨습니다. 8천만 원을 당시 특판 상품인 연 6.2%에 넣으셨더니 매달 41만 원씩 이자가 나왔습니다. 병원비가 딱 나왔습니다. 정순옥 님 말씀이 병원비 걱정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이자로 병원비 내니까 연금은 고스란히 생활비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박동식 님입니다. 71세이신 박동식 님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아들이 사업한다고 5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사업이 안 돼서 돈을 못 받으셨습니다. 남은 돈 1억 원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막막하셨던 겁니다. 박동식님은 1억 원 중에 5천만 원은 비과세 종합저축 월지급식 예금에 넣으시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일반 정기예금에 넣으셨습니다. 월지급식 예금에서 매달 25만 원씩 나오니까 국민연금 90만 원이랑 합쳐서 한 달에 115만 원 쓰실 수 있게 됐습니다. 부인도 기초연금 받으시니까 둘이 생활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졌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혹시 모를 목돈 필요할 때를 대비한 겁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위험한 투자 안 하셨습니다. 주식도 펀드도 아니고 그냥 은행 예금입니다. 원금은 보장되고 예금자 보호도 받습니다. 둘째,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깁니다. 월급처럼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정말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세금 안 냅니다. 비과세 혜택 받으니까 이자를 100% 다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부분 모르시는 추가 혜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 망해도 여러분 돈은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은행에 5천만 원까지 보호받았는데 이제는 1억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1억 원까지입니다. 이게 정말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원 있으시면 한 은행에 넣어도 전액 보호받습니다. 1억 5천만 원 있으시면 두 개 은행에 나눠서 넣으면 됩니다. 한 곳에 1억 원, 다른 곳에 5천만 원 이렇게요? 그럼 전부 다 보호받습니다. 2억 원 있으시면 두 은행에 1억 원씩 나눠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식이나 펀드는 이런 보호가 없습니다. 망하면 돈 날아갑니다. 그런데 은행 예금은 국가가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안전한 겁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특히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와서 위험한 투자할 나이가 아닙니다. 원금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이자 받는 게 최고입니다. 여기서 잠깐 비과세 종합저축 제도가 26년부터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제도인데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2025년까지는 65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받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바뀝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계속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5세 넘으셨는데 아직 가입 안 하셨으면 2025년 안에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15.4%를 안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넣고 연 6%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1년에 300만 원 이자입니다. 보통은 여기서 46만 원 세금 내야 하는데 안 내니까 300만 원 그대로 받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65세 이상, 부인도 65세 이상이면 둘 다 각각 5천만 원씩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총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 받습니다. 1억 원에 연 6%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1년에 600만 원 이자인데 세금 92만 원 안 내니까 그만큼 더 받는 겁니다. 한 달로 따지면 7만 원, 8만 원 더 받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월지급식 예금, 비과세 종합저축, 예금자 보호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품을 찾고 가입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어떤 은행을 가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 은행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고 특판 상품 나오는 시기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은행 돌아다니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65세 이상 특판 예금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요즘 어떤 은행에서 어떤 상품 나왔는지 나옵니다. 금융 비교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여러 은행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각 은행마다 고객센터 번호가 있습니다. 전화해서 65세 이상 특판 상품 있나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월지급식 예금 가입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상담원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요즘은 노인 고객 응대 교육도 많이 받아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셋째, 직접 은행에 가보세요. 집 근처 은행 서너 군데 돌아보는 겁니다. 가셔서 65세 이상 특판 상품 있어요?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한 거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은행 직원이 상품 설명해 줍니다. 여러 은행 비교해보고 금리 제일 높은데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행 직원 말만 듣지 마시고 꼭 물어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상품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세요. 보통 중도해지하면 금리를 깎습니다. 얼마나 깎이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예금자 보호되는 상품 맞나요? 확인하세요. 대부분 됩니다만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비과세 종합저축 한도 얼마나 남았나요? 물어보세요. 5천만 원 한도인데 이미 다른 데서 쓰셨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하세요.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져가시면 됩니다. 도장도 필요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나이 확인하니까 나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으면 좋습니다. 보통은 신분증으로 확인됩니다. 통장 만들 거니까 현금 10,000원 정도 가져가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행 가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은행 창구에 앉으시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65세 넘었는데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월 지급식 예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직원이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상품 설명해 줄 겁니다. 이때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금리가 몇 %인지 확인하세요. 금리는 시기마다 은행마다 다릅니다. 요즘 어떤 금리가 나오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 은행 비교해 보시고요. 둘째,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보통 1년, 2년, 3년 중에 선택합니다. 기간 길수록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면 중간에 필요할 때 못 쓰니까 본인 상황에 맞춰 정하세요. 셋째, 이자가 언제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월 지급식이면 매달 들어옵니다.
보통 가입한 날짜에 맞춰서 매달 같은 날 들어옵니다. 그리고 직원이 다른 상품 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직원이 권하는 상품이 펀드나 보험이면 일단 거절하세요. 저는 예금만 할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펀드나 보험은 직원한테 수수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권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득이 아니라 은행한테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쓸 때도 주의하세요. 작은 글씨까지 다 읽어보세요. 읽기 힘드시면 돋보기 가져가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창피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입니다.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직원이 귀찮아하면 다른 직원 불러달라고 하세요. 도장 찍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금리 맞나요? 기간 맞나요? 월 지급식 맞나요? 비과세 맞나요? 예금자 보호되나요? 이 5가지 확인하시고 도장 찍으세요. 도장 찍고 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하세요. 가입하고 나서는 통장이랑 계약서 잘 보관하세요. 집에 와서 계약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은행에 전화하세요. 계약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이랑 다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계약하고 며칠 안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달 이자 들어오는 날 확인하세요. 통장에 정말 이자가 들어오는지 보세요. 금액도 맞는지 확인하세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원금 곱하기 금리 나누기 12 이렇게 계산하면 한 달 이자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면 맞는 겁니다. 차이 나면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가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안전하게 돈 지키고 이자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절대 중도해지하지 마세요. 월 지급식 예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2년, 3년 이렇게요. 이 기간 채워야 약속한 금리를 다 받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금리를 확 깎습니다. 연 6%를 받기로 했는데 이건 예시입니다만 중도해지하면 2%, 3%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쓸 돈은 넣지 마세요. 최소한 2년, 3년은 안 쓸 돈으로 하세요. 혹시 중간에 목돈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돈을 나눠 놓는 겁니다. 전체 돈의 절반이나 3분의 2만 월 지급식 예금에 넣으세요. 나머지는 자유입출금 통장이나 짧은 예금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급할 때 거기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고금리 사기 조심하세요. 요즘 특별 고금리 상품, 정부 지원 노후 상품 이런 이름으로 사기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화로 연 10% 금리 드립니다. 이런 말 하면 99% 사기입니다. 은행 예금이 10% 금리 줄 리가 없습니다. 요즘 실제 금리가 얼마인지는 직접 은행 가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10% 준다는 건 사기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링크 보내는 것도 조심하세요. 여기 눌러서 가입하세요. 이런 거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은행은 문자로 링크 안 보냅니다. 가입하려면 직접 은행 가거나 은행 공식 홈페이지나 앱 써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개인정보 절대 주지 마세요. 전화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알려주세요. 통장 비밀번호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다 사기입니다. 은행은 그런 거 전화로 안 물어봅니다. 의심되면 전화 끊고 은행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세 번째 주의사항, 이해 안 되면 가입하지 마세요. 은행 직원 설명 듣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면 일단 집에 오세요. 그리고 자녀들이나 믿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같이 가서 상담 받으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모르는 상태로 도장 찍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직원이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만 특판입니다. 지금 안 하시면 기회 없어요.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좋은 상품이면 내일도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비교해보고 확실히 이해하고 나서 하세요. 네 번째 주의사항, 예금자 보호 한도 확인하세요. 2025년 9월 1일부터 한 은행에 1억 원까지 보호받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까지는 한 은행에 넣어도 됩니다. 1억 원 넘는 돈 있으시면 나눠서 넣으세요. 1억 5천만 원 있으시면 한 곳에 1억 원, 다른 곳에 5천만 원 이렇게 나눠 넣으면 전액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은행 고를 때 너무 작은 은행은 피하세요. 시중은행이나 큰 지방은행으로 하세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가 안전합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조심하세요. 금리가 조금 높아도 안전이 우선입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 만기 날짜 꼭 기억하세요.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 뒤에 만기됩니다. 만기 일주일 전쯤 은행에서 문자 오는데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만기되면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다시 가입할 건지 찾아서 쓸 건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건지 미리 계획 세우세요. 만기되고 나서도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처음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되면 꼭 은행 가서 확인하세요. 요즘 금리가 어떤지 보시고 더 좋은 상품 있으면 갈아타세요. 여섯 번째 주의사항, 비과세 종합저축 기한 확인하세요. 2025년까지는 65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65세 넘으셨는데 기초연금을 안 받고 계시다면 2025년 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계속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주의사항, 욕심 부리지 마세요. 금리 0.1%, 0.2% 차이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은행, 이해할 수 있는 상품,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 따라하지 마세요. 옆집 할머니가 어디 넣었다고 똑같이 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언제 쓸 건지, 다른 수입은 어떤지 다 다릅니다. 본인한테 맞는 걸 찾으세요. 비교하고 고민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귀찮으시고 어려우시면 자녀분들한테 도움 청하세요. 같이 은행 가자고 하세요. 창피한 거 아닙니다. 요즘 금융상품이 옛날이랑 다릅니다. 복잡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합니다. 같이 알아보고 같이 결정하세요. 그게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보셨으면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은행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상품 있나 구경만 하세요. 그 다음 날은 은행 전화해서 물어만 보세요. 그렇게 천천히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가입까지 하게 됩니다. 급할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65세 이상이시면 월지급식 예금 활용하세요. 매달 이자 받아서 생활비 보태세요. 둘째,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하세요. 2025년까지는 65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새로 가입 가능합니다. 지금 65세 넘으셨는데 기초연금 안 받고 계시면 2025년 안에 서두르세요. 세금 안 내고 이자 그대로 받으세요. 셋째, 여러 은행 비교해 보세요. 금리는 시기마다 은행마다 다릅니다. 직접 확인하시고 본인한테 맞는 상품 선택하세요. 안전한 은행으로 가세요. 넷째, 중도해지 하지 마세요. 쓸 돈은 따로 빼놓으세요. 다섯째, 사기 조심하세요. 너무 높은 금리는 의심하세요. 연 10% 이런 건 사기입니다. 여섯째, 이해하고 가입하세요. 모르면 물어보고 같이 가세요. 일곱째, 예금자 보호 한도 확인하세요.
2025년 9월 1일부터 한 은행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1억 원 넘는 돈은 나눠서 넣으세요.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신 김에 당장 내일이나 모레 은행 한번 가보세요. 물어만 보세요. 65세 이상 특판 있어요? 이것만 물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안정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부모님, 친구분들께 영상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비과세 종합저축은 2026년부터 제도가 바뀌니까 주변에 65세 넘으신 분들 중에 기초연금 안 받으시는 분들 계시면 빨리 알려주세요. 2025년 안에 가입하셔야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보기 부담되시죠? 쌀 한 포대, 라면 한 박스 사는 것도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그냥 드림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쌀, 라면, 식용유, 참치캔 이런 기본 식품들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